자, EN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EN셀 이렇게 붙어 있죠. 셀자 붙어 있는 거라서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뭐 세포 치료제, 자 이런 쪽의 종목일 거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 추측 그대로. 자, 그래서 CDMO 삼성 출신입니다. 삼성 출신. CDMO로 돈을 벌고 이제 그 조금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요거 하겠다 합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쪽에서 CDMO보다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이게 치료제 쪽으로 신약 개발 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하는 체질 개선 요런 얘기도 나왔죠. 올해는 이제 신약 CDMO 넘어서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보겠다 뭐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여기서 임상에서 좋은 거 확인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에서 굉장히 강했었어요. 9%대에서 시작을 해서 15%까지 올라들었는데 지금 위로 쭉 다 빼먹어 버리고 2%까지 지금 쭉 빠졌습니다. 샤르콘 마리투스병 이거 잘 아시죠? EN셀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겁니다. 삼성가의 유전병,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걸로 알려졌던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죠. 자, 요게 지금 앞서서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 이게 분석을 한번 했는데 이게 조금 엇갈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재 리더님하고 이게 이제 성향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성향 차이 때문에. 자, 천재 리더님은 요거 이제 좀 더 갈 것 같다. 이제 재료 가치에 조금 무게를 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다 보니까, 요거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모멘텀보다 삼성 휴가 쪽의 효과가 좀 더 크다. 그래서 단타 공략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현재까지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재료 가치로 이제 튀어나가는 쪽보다는 계속해서 단타 공략이라는 쪽이 조금 더 맞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일상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요 종목 그 자체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거 뉴스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일상 성공이었죠. 일상.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천재 리더님이 해준 얘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일상이 아니라 이제 그 뒤쪽 얘기예요. 이 뒤쪽에 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단기 시세의 기대감으로 반영되어 있던 거, 요거 나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도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자, 1상, 2상, 3상의 차이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를 설명드리고 틈날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차이. 자, 1상은 안전성 확인입니다. 1상 안전성 확인이에요. 2상은 유효성이고요. 3상은 그냥 가성비 정도로 이해를 하신 게 3상은 이제 종합입니다. 이제 종합인데 우리 뭐 법률심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그 범죄가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판하는 건 1, 2심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심 같은 경우는 법률 적용이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대법원에서 이제 그것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3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건 1상, 2상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뭐냐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1상 안전성 확인은 먹어도 되는 약이냐 안 되는 약이냐야. 이 때문에 1상에서부터 벌써 실패한다는 얘기는 애초 자체가 그냥 글러 처먹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약을 만들면서 먹어도 되는 약을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신약을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뒤에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두통약을 먹는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약을 먹는데 혹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먹는데 이 소화제를 먹었다고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제를 먹었는데 반신불수가 온다든가 두통약을 먹었는데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난리 나죠. 큰일 나죠.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과돼야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하고 이제 사이클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를 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냐라고 하면
처음으로 우선 신약 개발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약을 이제 다 만들었을 때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튀어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전임상이 잘 돼서 끝났을 때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일상은 이제 앞쪽에서 이미 개발하고 전임상 단계에서 시세를 대부분 다 기대치를 반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일상에서는 일상 끝나고 예를 들면 일상이 끝나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빨라지죠. 일상은 그냥 아예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 우리 바이오가 별 볼 일 없던 시즌에서는 한국도 바이오를 해? 신약을 만들어?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데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20년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내린 노력을 가지고 지금은 신약들 굉장히 많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회사들, 알트오젠 같은 저런 회사들도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조의 수출을 하게 되면 블록버스터의 기준이 1조 단위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안 됐었죠.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1조는 다 나와. 웬만큼 좀 이름 좀 있는 바이오라 그러면 1조 정도 목표는 다 달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전도 아예 전임상 단계까지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3상까지 지금 같은 것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상 통과 2상 신약 개발 때 한번 그 다음에 일상에서 기술 이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 이전 기대가 부각되는 거는 이상 끝나는 시즌쯤서부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3상 들어가서 결과 좋은 거 나오고 기술 이전을 내고 가느냐 끝나느냐 아니면 그냥 개작살나느냐. 자 코아스템 같은 종목들처럼 3상에서 나가리 되면서 그냥 자빠지고 H1벤처스는 3상에서 문턱을 도무지 넘고 나가리는 아닙니다만 실패는 아니지만 문턱을 못 넘고 헤매는 경우 이게 다 예전 스타일 종목들인 거고요. 이거 요 구조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바뀌었어도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뭐가 되냐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병은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제가 하나도 없죠.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가 없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천재 리더미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기술 이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 규모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거나 혹은 루게릭병처럼 이게 주로 중증 이쪽 병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치료제를 못 만들어. 난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난치질, 희귀 난치 질환이잖아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치료제 자체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즉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수준에서 이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시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는 뭐죠? 유효성 확인입니다. 먹어도 되는 약인 거는 이건 애초에 기본으로 우선은 다 넘어가야 되는 벽이 되는 거고요. 먹어도 안 되는 약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는 유효성입니다. 약발이 듣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정이 나는 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이상에서 약발이 듣느냐 안 듣느냐 약발이 잘 듣는 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뭐 조단위 기술 수출 받고 나가요. 지금은 예전에 한국 기업의 한국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빅파머들 같은 경우도 의구심 있게 쳐다보기 때문에 이상에서 약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손 안 됩니다. 그거 손 안 대고 그랬었는데 한 10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바이오들 그 이전 구간도 오랫동안 기술 쌓아가지고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상 들어가면서부터 기술 이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상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상에서 2A상 같은 데서 유효성 결과가 좋은 흐름 나온다나 바로 수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 과거처럼 3상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허가 승인하고 상용화까지 들어간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꼬라박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BL 같은 회사들도 보자 이거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꼬라박고 있거든. 이게 ABL 이게 알토젠이 나가면
가장 바이오 종목 중에서 최고가 될 종목, 가장 유력한 이 APL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계속 꼬라박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꼬라박아야 돼요. 그래서 기술 이전 가서 돈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다가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계속 하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팍팍팍팍 늘어나죠.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기존에 했던 거.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쌓여 들어가기까지는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오스커텍 같은 종목도 이런 거서 실제로 돈 들어오는데 지금 10년이 걸렸잖아요. 10년에 돈 들어오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데 10년이 걸리는 거거든. 그 10년간 그 사이에는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주요 바이오 같은 것도 대부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중간에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게 이상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상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희귀 질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다. 자,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희귀와 난치 질환 종목들 중에서 일상에서 실패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코아스템 캐모 3상까지 가서 실패했어요. 일상에서 실패하는 종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문제는 2상에서 걸리는 거고 3상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흥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연결시켜서 볼 텐데요. 자, 이제 삼성 서울병원 출신을 만든 바이오가 세 개의 바이오소 회사가 있죠. 자, 이게 그 비교들입니다. 네. 즉,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진입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치 가지고 이 삼성 바이오 이 같은 라인 쪽에 있는 이 회사들이 사전에 먼저 이렇게 올라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이미 이렇게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들어옵니다라고 날짜 잡혔잖아요. 이 날짜 잡히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대 가지고 사전에 먼저 이렇게 쭉 잡아서 당기거든요. 이 당기고 이제 지니너스는 지금도 계속 폭출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연달아 분석해 드리자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얘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요거는 있고, 그리고 이 에임드가 이제 쭉 갔다가 이렇게 눌려 내려가면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현재까지의 ENC는 독자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에임드를 뒤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후광 효과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에임드가 튀어나오면은 그때 단타로 치고 그런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하는 그냥 바로 그냥 에임드로 가세요. 그냥 곧바로. 아니면 아직도 한참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니너스가 눌려 들어올 때 노리시든지, 어차피 에임드 따라가서 움직이는 건데 독자적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이거 따라 들어가는 건데 이걸로 직접 합치면 되지 뭐하러 ENC로 들어가십니까? 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실적을 내려고 하면 좀 더 효과를 내려 그러면 이게 이 기존에 나와 있던 이미 상장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있던 재료인 이 샤르코마리투스 병, 이 병이 아닌 또 다른 쪽의 모멘텀을 들고 가야 되고요. 이 병 같은 경우도 이제 유효성에서, 근데 이 이상에서 유효성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희귀병, 난치병 질환처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초기 국면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돼요. 그다음에 이 결과 자체도 그러고요. 뭐 당국 같은 경우도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루게릭병 같은 경우라서 아직 치료제 만들어지지 않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하라는 승인은 연달아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벌써 예전에 바이젠셀 한 회사였습니다만 지금 벌써 3개 회사까지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서로 다른 분야 쪽에서만 차도를 보이고 안 되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효과가 반영이 돼서 계속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AMD가 이제 꺾어지면서 이제 같이 내려 들어오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뭐 계속 여기서 고상하시는 것보다 다른 좋은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따로 들어갔다 손실 본 거라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실 뭐 엄청난 손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하루에도 많아야 돼요. 지금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이런 거 지금 성문전자 들어가지고 이거 장대양봉 상한가 먹은 분도 계시고,
기존에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이게 계양전기 여기서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예? 이거 뭐 끝내주는 분들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가 지금 바이오에서 대박을 몇 개를 내드렸습니까? 싼 종목들. 야, 따따블 종목들만 몇 개, 바이오에서 몇 개를 내드렸죠? 지난 1년 동안 따따블만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거. 예?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게 되면 바이오에서 쉽게 따따블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재투자협회 구독자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